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꿀팁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께서 공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단순히 차용증 작성 일자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인데 공증은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작성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600원만 있으면 입증 가능합니다. 바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어떻게 인감증명서로 작성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주부스토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차용증을 굳이 작성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최근 판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작성일자가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공증 없이도 저렴하게 차용증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스토리 채널의 주부스토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절세에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차입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했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차용증이 특정 시점에 작성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이자율에 맞게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야겠죠. 그런데 간혹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 없다고 하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 잘 남기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최근 판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당한다면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여세에 대해서 공부 중이기 때문에 최근 증여세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수증자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제출했는데 이때 제출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증여세를 과세한 거죠.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공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겼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처분청에서는 수증자에게 차용증 관련 증빙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가 없고 심판 청구 시 제출된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차용증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작성된 차용증이 없다면 우리가 차용을 입증하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적힌 대로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면 이분께서 굳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남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판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은 차용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성일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굳이 비싼 공증을 받지 않아도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국세청이 언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이메일로 차용증을 첨부하여 전송 기록을 남겨둔다면 나중에 차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공적인 서류가 아니고 언제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언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란 당사자의 도장이 증명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도장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주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며 보통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용도를 기입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다른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감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본인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서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자동차 관련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용도 또는 그 외의 용도란에 차용증 작성일 확인용이라고 기재하거나 또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작성일 확인을 위한 용도임을 명시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문구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직접 입력해주며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발급한 날짜가 명시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바로 작성하신 차용증에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개인과 간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개인은 문서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간인은 서류가 여러 장일 때 그 서류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계약을 할 때 개인과 간인을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계약서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두 부를 출력해서 각각 보관하는 게 맞지만 굳이 두 부를 출력하여 개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보관할 계약서 아래에 인감증명서를 놔두고 간인을 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인을 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작성일자 확인이 가능하며 이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이 이어진 문서임을 간인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간인하여 함께 첨부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차용증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